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요즘같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는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은퇴 이후의 삶,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연금입니다. 근데 이 연금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잡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연금보험 그리고 연금저축 어떻게 다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자,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얼핏 보면 글자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연금저축도 연금보험이에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 다른 겁니다. 제가 근데 왜 보험이라는 글자를 뺐냐면 연금저축은 보험일 수도 있고 펀드일 수도 있어요. 연금저축 펀드 증권사에 있는 상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이렇게 나뉘는데 글자로 구분하실 때는 이 저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세금 혜택을 언제 받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내가 돈을 납입하고 있을 때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어떤 형태로 받냐면 세액공제, 연말정산의 형태로 세금 혜택을 받지만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찾을 때나 돈을 보험을 해지해서 목돈으로 찾을 때 그때 세금 혜택을 주는 거죠. 어떤 혜택을 주냐면 비과세입니다. 보험사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죠. 비과세예요. 비과세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안 내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연금 소득세도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을 서로 가지고 있다. 세금 혜택을 받는 시기가 조금 다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이에요.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를 해줘요. 이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험료나 어쨌든 증권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월납을 할 때, 내가 돈을 낼 때, 그 내는 납입 기간 동안에 혜택을 주는 겁니다. 납입을 해서, 그 해년도에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얼마까지 혜택을 주냐면, 1년에 최대 400만원 한도, 내가 낸 돈에 4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얼마나 주냐면,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요. 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월납으로 치면 한 34만원 정도 돼요. 이거를 12달 곱하면 400만원 나오거든요. 예, 월납 34만원을 꽉 채우면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월납 34만원을 꽉 채우면 그러면 16.5% 세액공제에 해당되겠죠? 400만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얼마의 혜택을 받냐면 최대 66만원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이 상품을 이용을 하시면 연말정산의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1년에 400만원만 납입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총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1,800만원 어차피 나머지 1,800만원 중에 400만원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1,4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진 않아요. 그러면 할 필요 없어 보이겠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간에 찾았을 때도 그 세액공제를 안 본 나머지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전혀 불이익이 없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찾았을 수가 있어요. 세금을 묻지 않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받으실 수가 있냐? 55세 이후에 10년에서 20년 동안 연금식으로 매달 수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55세 빨리 받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빨리 받아도 상관없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돈을 최대한 늦게 수령해야 복리로 돈을 불려서 더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으니까 늦추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세금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연금저축은 세금 혜택을 지금 당장 보지만 나중에 과세이연이라 그랬죠. 지금 낼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에 세금을 연금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게 55세부터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55세부터 69세까지는 연금 수령액의 5.5%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연금소득세죠. 그리고 80세부터 80세 이상은 3.3%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려해서 내가 받는 기간도, 받는 시기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받는 시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세금을 고려해서 그리고 복리로 불어나는 거 고려해서 내가 받는 시기를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받는 기간을 10년 동안 받을 거냐, 15년 동안 받을 거냐, 20년 동안 받을 거냐. 당연히 10년 동안 받으면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연금저축을 복층으로 설계하시는 분도 계세요. 10년, 10년, 10년 이렇게 세 개 상품을 가입해서 10년 동안 받고 10년 동안 받고 10년 동안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연금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과세돼서 내 세율 구간이 나중에 바뀌어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개인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중도해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기타소득세는 내 원금과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 전체 원리금에 대해서 16.5% 쉽게 말씀드리면 중간에 연금 이외의 모든 목적으로 수령했을 때에는 기타소득세를 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본 혜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금저축보험의 가입 목적은 연말정산이 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절세의 효과가 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수령할 때에도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는 그 합산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머리를 잘 써서 전략을 잘 세워서 수령을 해야 된다. 인지하시면 됩니다. 중도해지 나는 안 할 거야.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2017년도 연속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보다 해지하신 분이 훨씬 많았어요. 건수가 거의 22만 건이 가입이 됐는데 24만 건이 해지가 되고 기존에 가입하신 분이 실제로 그런 자료가 네이버에만 찾아도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도 해지는 안 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 이 돈을 노후의 생활비로 연금으로 반드시 쓰겠다라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단지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혜택을 봐야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의 굉장히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 납이라고 치면 매년
연봉이 5,500 이하라고 가정하고 매년 16.5%의 세액공제, 쉽게 말씀드리면 16.5%의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실제 수익은 아니지만 어차피 세액공제 돌려받는 거니까. 그렇죠? 매년 16.5%의 단리 이자긴 하지만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 또한 노후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절세된 세액공제 받은 그 금액조차 내가 또 투자하고 저축하고 아껴서 나중에 은퇴 이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연금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이랑 다르게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세금 혜택이 없어요. 그 대신 보험사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강점 중에 하나죠. 다른 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도 비과세 상품이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요 짧은 기간 동안에만 혜택이 있는 거지만 이 연금보험은 전체 다 비과세예요. 전체 다. 근데 그 기준을 정확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비과세는 납입 기간 동안에는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연 1,800만 원을 납입을 할 수가 있어요. 1,800만 원, 이거는 아까는 연금저축은 1,8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세액공제는 400만 원에 대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월납으로 치면 34만 원이었지만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연 1,80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납으로 치면 150만 원을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나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해서 아예 무관합니다. 이자소득세,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월납 150만 원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냐면 추가 납입을 고려해야 돼요. 추가 납입은 기본 보험료의 2배를 더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 보험료를 50만 원만 설정하시면 그 2배, 100만 원을 추가로 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월납 15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추가 납입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150만 원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1인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최대 범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추가 납입은 매월 해도 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비과세 계좌를 최대치로 만들어 놓으려면 50만 원 계좌만 개설해놔도 최대치 한도가 개설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납입을 고려하는 이유는 추가 납입은 사업비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훨씬 더 복리 효과를 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월납 150만 원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자 또는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중도 해지에 따른 세금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세액공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요. 연금보험의 비과세 조건을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 조건은 이건 조건은 아니죠. 이건 비과세 한도는 1년에 1,800만 원이고요. 조건은 5년 납을 무조건 이상 하셔야 돼요. 3년 납 안 돼요. 5년 납 무조건 5년 동안 납입을 하셔야 되고 플러스 조건, 엔드 조건이에요. 그리고 10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3년 납을 했어요. 3년 납짜리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3년 동안 내서 난 이제 납입이 끝났어. 그리고 7년 동안 안 깨고 더 추가로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 3년 냈고 7년 유지해서 10년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5년은 무조건 내고 5년을 추가로 유지를 해서 10년 동안은 유지가 돼야 돼요. 5년 납, 5년 유지. 그래서 10년. 7년 내고 해지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과세의 조건이에요. 근데 일시납에 대해서 조건도 있어요. 일시납은 1억을 한도로 비과세가 됩니다. 일시납은 1억에 대해서만 그 1억에 대한 이자가 나중에 더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게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 옛날에 부자들이 이 비과세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던 게 예전에는 한도가 없었어요. 이 1년에 1,800만 원이라는 이 한도 자체가 없었는데 2017년도 4월 1일 날 한도가 생겨버렸습니다. 월납 150만 원으로 1년에 1,800만 원, 추가납입 고려해서 50만 원 정도로 한도가 생겨버렸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혜택을 계속 보시지만 비과세라는 게 계속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때쯤 그때는 세율 구간이 지금보다 더 빡세질 거거든요. 세금이 더 오를 걸 과정을 한다고 하면 비과세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두 상품 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운용 방식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운용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공시 이율로 돌아가는 상품이 있어요. 공시 이율은 보험사에서 제시해주는 이자를 말합니다. 그냥 은행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이율로 돌아가는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펀드에 투자돼서 운용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펀드, 증권사 상품이 그렇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공시이율 상품이 있고 그리고 변액보험이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변액종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변액연금, 저축성 보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공시이율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하셔서 연금을 수령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변액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다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변액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변액은 말 그대로 투자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원금이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분명히 있다는 점 이해하시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셔야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펀드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펀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충분히 펀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가 되죠. 왜냐면 그 펀드 라인업에는 달러가 있고요. 그리고 금도 있고요. ELS도 있고 채권이나 해외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형 펀드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차이나 본토나 홍콩, 그리고 베트남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 일본 뭐 이런 신흥국들 되게 다양한 펀드 라인업, 또 코스피 당연히 있고요. 그런 펀드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펀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상품 모두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조금 더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여러분들 노후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연금 저축이 좋냐, 연금 보험이 좋냐가 아니라 두 상품 다 가입하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어울리는 상품을 상담을 통해서 가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보험사에 있는 상품들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투자기간이 10년 이후가 돼야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는 그리고 내 돈을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을 종신토록 받을 수가 있어요. 연금저축보험은 10년에서 20년 동안 내가 받는 거고 연금보험은 종신지급 받을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시고 이 상품들을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 연금의 진실, 뭐 연금보험 가입하지 말아라고 해서 막 욕을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나 블로그를 보면 거의 대부분 10년 동안 원금이 안 찬다, 은행 이자보다 못하다, 뭐 이런 말씀으로 연금 보험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시는데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10년 이내에 플러스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10년 동안 수익이 안 날 수는 있어요. 간신히 원금에 도달할 수도 있고 원금이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종신토록 받을 거잖아요. 은행처럼 내가 모아놓은 돈을 n분의 1에서 받으면 또는 내가 모아놓은 돈만 딱 받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은행보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수익이 더 나면 더 좋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받는 게 아니라 종신토록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목적도 중요하지만 투자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반드시 생각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품을 고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상이 오늘 조금 길었네요. 주식하는 설계사 김병선이었고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장 공백 없이 완납에 초점을 맞춘 유지 가능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 이후에는 보험금 청구, 펀드 관리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영업하고 있으니까 다른 설계사와 비교를 위한 견적 문의는 자제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관리받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보다는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